2015년 2월 13일 금요일 흐릿한 경계 너머에서 아직 온 세상이 잠에서 깨지 않은 듯 고요한 아침. 일어나자마자 아득히 남아있는 꿈의 잔상을 붙잡아 보려 손을 더듬었다. 오늘도 꿈은 어김없이 나를 다른 세계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나는 또 다른 나이자 누군가였다. 나는 꿈속에서 범죄자를 찾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쫓아가고 있으며 그 흔적을 뒤쫓는 사람은 오직 나뿐만이 아니었다. 나와 같은 길에서 같은 모습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3명 있었다. 묘하게도 우리 각자가 본 길은 모두 달랐다. 나는 스스로 목격한 길을 설명하기 위해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한 3D 영상의 지도를 펼쳤다. 손끝이 지도 위 길을 가리키자 비포장된 시골길이 모습을 드러냈다. 꼬불꼬불 이어진 길의 문턱을 넘으니 쭉 뻗은 산길이 나타났다. 그 산의 정상에는 정자가 있었다. 정자는 작은 동네 사람들의 쉼터와 같았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모여 북적였고 할아버지들은 장기를 두었으며 모두들 바쁘게 혹은 편안히 제 할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시선은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 초여름 아침 안개처럼 조용히 다가오는 한 여인의 모습에 눈길이 머물렀다. 그녀는 하얀 저고리에 파란 치마를 차려입은 단정하고 단아한 자태를 지닌 분이었다. 머리는 쪽을 단정히 올렸지만 비녀는 보이지 않았다. 묘하게도 그녀는 나에게 낯설지 않았다. 먼 길을 걸어 찾아온 오랜 지인처럼 혹은 나를 지켜주는 큰어머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나를 이끌었다. 따라오렴. 그녀의 말 없이도 나는 따라야만 했다. 그렇게 그녀를 따라간 자리엔 또 다른 여인이 있었다. 이번에는 포졸처럼 보이는 여인. 그녀는 점을 보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었다. 내 곁에 선 그녀가 그 포졸 같은 여인에게 말했다. 이 아이 좀 봐줘야 해요. 그러자 포졸 여성은 나를 반갑게 맞아주며 말했다. 답답하지? 그녀의 반짝이는 눈빛은 내 마음을 꿰뚫어 보며 위로를 건네는 듯 했다. 아무 말하지 않아도 뜻과 마음이 전해지는 듯한 신비로움. 그 순간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갑자기 다른 공간으로 이동했다. 그곳은 돗자리가 깔려 있었고 이끄시는 여인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시작해보자. 그녀는 나에게 머리를 단정히 매만지라고 말씀하시더니 북을 들고 힘차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북소리와 함께 공기는 흔들렸고 그녀는 동서사배를 했다. 나도 머리를 고쳐 메고 따라 북 앞에 몸을 숙였다. 그녀는 우아하게 부채를 들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북소리가 미녀의 가락을 닮아 그녀의 춤 동작과 완벽히 하나가 되어 흐르고 있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북소리에 대충 몸을 흔들기만 했다. 그런데 그렇게 힘겹게 움직이는 나의 마음과 몸에 알 수 없는 느낌이 스쳤다. 그것은 신내림. 신명이 깃드는 그 순간 나는 나 자신을 잊고 있었다. 어느덧 옆을 보니 3명의 여인들이 나란히 춤을 추고 있었고 군복을 입은 한 젊은 청년도 춤 동작에 합류해 있었다. 북을 치며 단단히 박자를 이끄시던 분이 다시 다가왔다. 발을 떼는 것도 모르지? 내가 팁을 줄게. 그녀는 내 발을 직접 움직이며 춤의 기본을 보여주었다. 발끝으로 느껴지는 그녀의 동작은 바람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단단했다. 나도 그녀의 동작을 따라해보기 시작했을 때 꿈은 문득 사라졌다. 그러나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새로운 장면으로 이어진 꿈. 빗물이 방과 법당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그 이유가 궁금해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러자 아궁이 아니면 가스레인지처럼 보이는 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어떤 물건에서 불이 붙어 훨훨 타오르고 있었고 나는 그 불을 땅에 떨어뜨려 세면 푸대자루 같은 것으로 덮었고 발로 껐다. 불길이 잦아드는 틈새로 뚫린 벽 너머 엄마가 보였다. 엄마는 평온한 얼굴로 내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나는 급히 외쳤다. 엄마 위험해요. 피하세요. 그러나 엄마는 미안한 듯 작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별일은 아니야. 나는 그녀의 말 속에서 이상한 평화를 느꼈지만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꿈에서 깨어난 이후에도 그 순간들이 마음 깊숙이 남아 있었다.
나는 이 꿈이 무엇을 말하려 하고 무엇을 내게 가르치려 한 것인지 헤아려 보고자 한다. 산길을 따라 올라가는 나의 여정, 춤추던 신령들, 그리고 불과 빗물이 스며든 현실. 모든 것이 알 수 없는 심오함을 품고 내게 남아있다. 이 꿈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며 직면하는 내적 여정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꿈의 상징과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며 여러분의 삶과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꿈에서 나타난 꼬불꼬불한 시골길과 산 정상의 정자는 우리의 삶 자체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삶의 길은 늘 곧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포장된 길을 걸으며 돌부리에 걸릴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쉼터처럼 잠시 숨을 고르며 본질을 되찾을 수 있는 공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 위에 계신가요? 지금의 길이 고되고 험난하다면 그것이 결국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갈지 생각하며 버텨보는 순간도 필요합니다. 그 여정의 끝에 새로운 깨달음과 쉼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꿈속에 등장했던 한복을 입은 여인은 단지 꿈의 등장인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어렴풋이 우리 삶 속에서 느끼는 보호와 안내의 존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존재가 있나요? 어쩌면 이는 우리의 가족, 친구, 스승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보이지 않는 어떤 내면의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면 그것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때론 그 존재가 여러분에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길을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꿈에서 나타난 빗물과 불은 서로 상반된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물은 치유와 정화를 의미하지만 침투하고 스며드는 성질 때문에 우리에게 불편함을 줄 때도 있습니다. 반면 불은 강렬하지만 동시에 재창조와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에너지는 우리가 삶에서 겪는 어려움과 회복의 과정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물과 불의 문제는 어떤 것인가요? 삶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스며드는 물처럼 천천히 다가오는 형태든 갑작스러운 불처럼 폭발적인 형태든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꿈속에서 내가 직접 불을 끄고 주변을 살폈던 것처럼 여러분도 스스로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결국 이 꿈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꿈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각자의 삶에 존재하는 지도 그리고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신호입니다. 때로는 꿈속의 인물들이, 때로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삶의 길이 막막할 때 잠깐 정자에 쉬어가며 방향을 재정비할 용기를 가지세요. 문제가 물처럼 스며들거나 불처럼 위협적으로 느껴질 때도 이를 이겨낼 수 있는 자신만의 힘을 믿으세요. 여러분도 가끔 꿈이 혹은 삶의 순간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이 꿈 이야기를 읽으며 여러분 스스로는 어떤 길 위에 서 있는지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무불통신의 그 길을 향해 또 한 발을 내딛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기도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이 기운이 여러분의 삶에도 깊은 울림으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삶에서 겪었던 영적인 체험이나 소중한 깨달음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여정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응원하는 빛의 동반자입니다. 빛의 숨결로 오늘을 비추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이 새로운 여정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지만 저에게는 이 영적인 여정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